예,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활성화 함수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와 딥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활성화 함수 종류들을 좀 볼 거고, 이거를 신경망과 결합해서 한번 결과 좀 보면서 심층 신경망의 등장과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계단함수부터 봅시다. 계단함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으면은 0이고 0보다 크면은 1로 점프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을 해 봅시다. 한번 간단한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mport numpy as numpy 하고 define step function 하고 입력 x를 입력을 받으면은 그 x 값의 어, 그 범위에 따라서 그 출력되는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다 1로 x가 만약에 뭐 쉐이프에 따라서 만약에 그 10개를 입력을 했다. 그럼 10개만큼 1을 다 잡는 거예요. 입력 x 값에 따라서 출력되는 y 값을 다 1로 일단은 잡고 그 중에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서 거기를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여기서 x가 만약에 이 x가 만약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쉐이프는 어떻게 돼요? 1행 5열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안 써줘요. 1이지만 안 써줘요. 원래는 1행 5열인데 5, 요게 뭐냐면은 요게 1행 5열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1행 5열이라고 하지만은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그냥 써줘요. 쉐이프를 써줄 때는 5,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요거를 스텝 펑션에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y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어떻게 해요? 1이니까 1.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0, 0, 1, 1. 이렇게 나오겠죠? 네. 요게 이제 스텝 펑션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걸 일단 다 1로 만든 다음에 요거와 동일한 쉐이프의 어, y 그 임시 y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임시 y 행렬을 만들고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5 콤마가 되는 거죠. 5 콤마 쉐이프가 5 콤마. 그런 다음에 요 부분들만 찾아가지고 요 부분들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거를 0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y를 처음에 numpy once x 쉐이프만큼 1행 5열만큼 5콤마만큼 쉐이프로 이 once 1로 구성된 행렬을 만들고 이 y가 x가 0보다 작은데 여기죠? 요거에 해당하는 위치 인덱스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뱉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y는 요거는 0보다 작아요? 아니죠. 크죠. 그러니까 false 그 다음에 요거는 0보다 작죠. 그러면은 true 그 다음에 true 그 다음에 false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해당하는 이 y 요게 이제 이 꺽쇠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되니까 이 y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만 활성화를 해주고 거기다가 뭐를 내줘요? 0을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해당하는 y 값이 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뀌고 그대로 y 리턴 해주면은 요 값이 이제 리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출력해 보면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출력해 보려고 우리 배웠던 매트플롯리브의 파이플롯 요 함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numpy array는 뭐였어요? numpy array와 range가 합쳐진 거죠. range인데 array와 바로 하는 거. -5서부터 5까지 0.1씩 증가시키면서 x 값이 범위가 정해지면은 그거를 스텝 펑션하고 요거를 정의한 거에 x를 넣어주면은 값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파이썬에서는 이 꺽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넣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뒤에도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잘 나올 테니까 이걸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예요. 시그모이드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뒤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 신경망은 답을 구할 때 미분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미분. 근데 이게 미분을 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분을 뭐 굳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연속적인 점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여기서는 0이고 여기서는 무한대고 여기서는 다시 0이고 그래서 미분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좌연속과 우연속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요거는 좀 다르죠. 스무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그 신경망의 답을 찾기에 유리하지 않아요. 불리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답을 찾기 편한 형태로 일부러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준 게 시그모이드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이렇게 꺾였었는데 이거를 전방향에서 미분값이 이어지게 부드럽게 이어준 거예요. 이걸 어떤 함수로 사용해서 이었냐면은 exponenti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었어요. 네, 그래서 철학은 이렇다. 그래서 이거를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함수를 찾다 보니까 exponential을 사용해서 이렇게 디자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활성화 함수예요. 이제 이 시그모이드는 이 함수를 외워두는 게 편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참고해서 다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파이썬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예, 이거를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들이 요 수식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1 나누기 1 더하기 numpy의 exponential. 예, numpy에 exponential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exponential하고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은 시그모이드가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매트플롯립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앞에서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 플로트는 파이플롯 PLT는 앞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numpy arrange 하고 -5서부터 5까지 0.1로 하고 시그모이드에다가 x를 넣어주면은 이 x하고 y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플롯 해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시그모이드랑 스텝 함수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를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스텝 함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툭툭 끊어지는 좀 불연속점들이 있고 시그모이드는 전방향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미분값이 연속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망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스텝 함수보다는 시그모이드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시그모이드보다 더 개선된 형태의 함수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시그모이드는 굉장한 혁신이었어요. 스텝 함수보다 더 훨씬 우월한 성능을 나타내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렐루라는 함수를 보도록 합시다. 예, 이 렐루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으면은 0이고 0보다 크면은 원래 그 스텝 함수는 어떻게 돼요? 1로 이렇게 튀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무한대 지점을 조금 완화시켰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0보다 크면은 그대로 출력이 되도록 했어요. 이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보면은 시그모이드는 어떻죠? 이렇게 되는데 값을 왜곡을 시키죠. 들어오는 값을 왜곡을 시킵니다. 다른 값으로 왜곡을 시키는데 이렇게 왜곡시키고 최대점이 1로 상한선이 생기죠. 1로 상한선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분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오차 역전법이라는 걸로 이제 역전하다 보면은 이 시그모이드로 나오는 이 값은 어떻게든 1보다 작으니까 0.9 뭐 이러니까 0.8, 0.9 뭐 아니면 그보다 작을 수도 있고 요것들을 여러 층으로 거치다 보면은 이게 곱해지는 값이 발생하는데 0.9도 100만 번 곱하면 0이 되죠. 예. 이거를 많이 곱하면 곱할수록 심층 신경망이 될수록 이 값들을 여러 번 곱하다 보니까 값이 소멸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분 값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미분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값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값의 변화가 없다는 거는 학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가중치를 어떤 값을 정했는데 미분 값이 0이 되니까 이 층이 깊어질수록 학습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이 렐루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들어오는 거를 1로 상환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출력시켜라.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출력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미분 값이 소멸되는 값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여기도 이렇게 이제 불연속점이 생겨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개선하는 그런 함수들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개선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이렇게 이 시그모이드에 대한 함수 이렇게 익스포넨셜 같은 좀 복잡한 형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쓰기 편한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서 이게 굉장히 쓰기가 편해요. 그쵸? 0보다 크면은 그냥 x, 0보다 작으면 0. 이건 어차피 생각 안 할 거니까. 그럼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미분해 보면 몇이죠? 1이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 가지고 사실 복잡한 함수를 쓰면은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다시 미분하려면은 그 미분 값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들어가면서 예, 좀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생겨서 요 자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요 자체를 렐루를. 예, 그래서 깊은 신경망, 은닉층, 특히 히든 레이어 쪽에서는 시그모이드보다는 렐루를 쓰면은 학습이 더 잘 된다. 이거를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딥러닝에서 활성화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활성화 함수를 꼽아라. 그러면은 시그모이드와 렐루입니다. 그래서 렐루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렐루가 이제 개선된 형태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차차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파이썬으로 렐루를 한번 구현해 보시고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상을 해보고 그거를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해 보세요. 자, 구현을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서 일단은 카피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카피. 여기서 우리 C랑 C++에서도 배웠지만 그 자바인가요? 뭐 어디서 배웠지만 그 값을 복사하는 데 있어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가 있죠. 얕은 복사라는 거는 어떤 이것도 이제 칠판을 좀 사용해서 설명을 해야겠네요. 예, 얕은 복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x라는 값이 있어요. x라는 값이 1, 2, 마이너스 1, 2, 3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y에다가 복사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 y에다가 하나하나 x 값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진정한 의미의 복사겠죠. 이게 이제 깊은 복사입니다. 깊은 복사. 이렇게 이제 깊은 복사가 있는 반면 얕은 복사라는 게 있어요. 얕은 복사. 이건 뭐냐면은 이 x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위치 있죠. 이 위치를 똑같이 y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y랑 x랑
똑같아져요. 그냥. 그래서 y를 접근하면 이 x 값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y에 1번째를 뭐 10으로 바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10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아지니까. 근데 만약에 깊은 복사를 하면은 y1에다가 10으로 바꿨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안 바뀌고 그대로 2고. 그래서 얕은 복사랑 깊은 복사는 차이점이 있어요. 얕은 복사를 하면은 원래 참조하는 값을 그대로 동일하게 그냥 사용하는 거라서 원래 참조하는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은 복사는 말 그대로 또 다른 클론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원본에 손상 없이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사용한다. 근데 지금 우리는 깊은 복사를 사용하는 거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략이 이 x 값 있죠? 이거를 이렇게 깊은 복사를 해요. 깊은 복사를 하고 여기서 깊은 복사를 하고 이 중에서 그 x가 0보다 작은 부분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그다음에 요걸 좀 많이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요것만 0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요걸 이제 깊은 복사를 이렇게 하고 요것만 어떻게 해요? 0으로 바꾸고 싶은 거다. 그래서 요 값을 적용해 보면은 x가 0보다 작은 거를 플래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플래그로 나타내면은 요거는 x가 0보다 작냐? 아니죠?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되니까 요 값만 나오는 거죠. 요 값만. 그래서 y는 이렇게 해서 요 값만 나오는 거니까 요 값을 어떻게 해라? 0으로 바꿔줘라. 그래서 0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고 그러면은 1, 2, 0, 2, 3 요 값을 그대로 리턴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렐루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래서 똑같이 요거를 그려보면은 어레인지 마이너스 5서부터 5까지 0.1 하고 렐루에다가 렐루를 호출해서 이 x 값을 넣어주고 y3로 빼준 다음에 이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서부터 0까지 가면은 그거는 다 0으로 설정이 되고 0서부터 5까지 가는 거는 그대로 나가게 되겠죠. 깊은 복사가 되니까. 예. 이렇게 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층 신경망으로 가기 위한 준비들이 됐어요. 기존의 그 퍼셉트론과 심층 신경망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와 훈련 기법들이 가미가 돼서 그게 이제 심층 신경망, 그래서 딥러닝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다층 퍼셉트론에 기반해서 뭐를 더 붙인 거긴 한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가기 위한 것들을 붙인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은 더 나아가 심층 신경망은 요거는 학습이 잘 안 되거나 불가능하거나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 훈련 기법들이 출현하면서 신경망 자체에서 훈련법들을 종합하는 딥러닝이란 기술로 새롭게 거듭났다. 그래서 여러 훈련 기법들이라는 거는 딥러닝의 이제 훈련 기법들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5차 역전법.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5차 역전법. 이게 미분이에요. 그냥 미분. 그 다음에 새로운 활성화 함수. 그 다음에 가중치 규제. 그 다음에 초기화 방법들. 가중치들을 초기화하고 규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값이 우리의 뇌세포와 거의 똑같은 거라서 그게 이제 값이 잘 설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특히 이 새로운 활성화 함수 우리는 지금 이거를 본 거죠. 네. 그래서 심청신경망이 등장하게 된 역사를 한번 봅시다. 1980년에 얀 르쿤이라는 지금의 딥러닝의 3대 거장인 얀 르쿤 교수가 지금 뉴욕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CNN을 처음에 제안했어요. CNN을 제안을 했고 지금의 CNN과
비슷하지만 좀 차이점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현대적인 형태로 바꾼 거는 힌트의 제자 알렉스가 알렉스넷을 바꾸면서 만들면서 이제 됐는데, 어쨌든 초기 모델은 얀 르쿤이 디자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82년도에 호필드에 의해서 RLN, 얼리 RLN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RLN은 1강 1주차에서 배웠다시피 언어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죠. 그래서 RLN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86년도에 힌튼이 드디어 5차 역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차 역전법, 영어로 하면 백프로파게이션인데, 이거를 통해서 드디어 딥러닝 이 신경망이 학습이 가능해졌어요. 학습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5차 역전법이야말로 딥러닝, 현대 딥러닝이 이제 있게 된 가장 큰 1등 공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5차 역전법이 이제 나오고, 95년도에 콜테즈에 의해서 SVM 기법이 제안이 됐고, SVM 기법은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LSTM 기법이 제안이 됐습니다. LSTM 기법. LSTM 기법은 이 RLN을 획기적으로 성능 개선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롱숏 타임이라고 해서 요 메모리, 롱숏 타임 메모리. 그래서 요 LSTM 기법도 나중에 배울 텐데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어떤 딥러닝 그 언어 모델에 있어서 그 굉장히 오래된 과거를 잊지 않게 하는 그런 개선점을 발견을 해요. 예, 그래서 요거 만들어졌고, 2009년도에 드디어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구축이 됐습니다. 예,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구축이 되면서 ILSVC라는 이미지넷 기반의 어떤 챌린지들이 대회들이 생기고, 그 대회가 이제 매년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대학들과 기관들이 그 대회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현재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을 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2012년도에 드디어 알렉스넷이 이미지넷 분야에서 우승을 합니다. 2등과의 격차가 엄청나요. 17% 정도 더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알렉스넷이 이미지넷에 우승을 할 때 사용한 게 신경망이에요. 신경망. 그래서 알렉스넷이에요. 넷. 신경망이라서. 그래서 현대의 딥러닝의 가장 기반이 되는 형태를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먼 시간이 흘러서 2016년에 드디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승리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요런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됐다. 그래서 요런 거를 봤을 때 드디어 인공지능이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나실까 모를까 했는데, 기억나실까 하는데, 이 바둑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정복하기 힘든 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기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파고가 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서 최고의 확률, 승률을 골라서 그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두는,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인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뱉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인정하기 시작하죠.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은 우리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겠구나. 자율주행도 본격적으로 개발이 더욱더 이제 박차를 가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더 널리 쓰이기 시작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신경망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여러 개,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뉴런, 이 노드가 이 가중치들과 연결이 되죠. 이게 이제 가중치죠. 가중치들과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은닉층이 되고, 또 다른 은닉층이 되고. 예, 근데 학습이 되는 요소는 요거죠. 요 가중치, 요 화살표. 그래서 학습은 요 두 개 층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노드 기준으로 봤는데, 이 노드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 요 가중치 기준으로 해서 층을 구별하기도 해요.
보통 그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1층, 2층 해서 이건 2층 신경망이다. 왜냐면은 가중치가 학습 대상이라서 가중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신경망은 다차원 데이터를 입력으로 가지고 출력을 가지고 그래서 요 numpy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다차원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행 3열 배열이다. 그러면은 이행 3열. 그럼 요거를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으면은 numpy를 하시고 이렇게 1, 2, 3 하시고 4, 5, 6 하시고 numpy 어레이로 묶어주고 A 쉐이프 하면은 어떻게 되죠? 2행 3열 해서 2, 3. 그 다음에 디멘전을 보면은 두 개가 들어있죠? 하나, 둘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행렬 곱하기를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2행 3열의 배열과 3행 2열의 배열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즈 했어요. 트랜스포즈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트랜스포즈 하면은 1, 2, 3이 이렇게 이건 트랜스포즈가 아니네요. 이건 리쉐입을 했어요. 리쉐입. 여기 보면은 1, 2, 3, 4, 5, 6인데 1, 2, 3, 4, 5, 6 이렇게 리쉐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과 1, 2, 3, 4, 5, 6 요 두 행렬 2행 3열과 3행 2열의 배열이 있는데 요거를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곱해 주는 거는 행렬 곱하기는 이제 도트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numpy 도트 a, b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1, 1, 2, 3, 3, 5 곱해서 22가 나오고 1, 2, 2, 4, 3, 6 곱해서 28이 나오고 그 다음에 49가 나오고 64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차원이 맞아야지 되잖아요. 차원이 안 맞으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 곱하기는 똑같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a, 도트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성화 함수와 그 다음에 간단하게 행렬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차부터는 이 행렬 연산에 기반한 신경망 연산하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